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조 대표적 지식인 4천여 명 중 700여 명이 유배형을 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직에 나간 사람치고 유배길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이처럼 많은 사대부들을 유배 보내며 조선은 어떤 규정과 운영 방식으로 유배형을 집행했을까? 조선의 형벌 제도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에 의거 태, 장, 도, 유사로 구분하여 행형의 근본으로 삼았는데, 이를 오형 제도라 한다. 이 중 유는 유배형으로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멀리 추방하여 종신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라고 대명률은 정리하고 있다. 제법 높은 단위의 범죄네요. 유배의 형벌은 주로 모반이나 반란을 꾀하는 자,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상소를 올리는 자, 권력 다툼에서 패한 자 등 주로 관료인 정치범들에게 주는 형벌이었다. 정치범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런데 일반인 중에도 사형당할 죄를 범했으나 감면하여 유배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형수를 많이 배출하지 않아야 성군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었다. 옛날 임금도 사형을 유배살이를 흔히 귀양살이라 불렀는데, 이 말은 고려시대 특유의 귀양형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려의 귀양형이란 죄를 지은 관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정계에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게 내쫓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으로 넘어와선 유배지가 머나먼 타향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 조선시대 유배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 조선의 유형은 죄인의 거주지로부터 유배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 세 등급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3000리면은? 하지만 이 규정은 영토가 광대한 중국에 맞게 제정된 규정이었기에 국토가 좁은 조선에선 그렇게 멀리 보낼 땅이 없었다. 그렇다고 타국으로 보낼 수도 없느니, 그렇다면 조선은 이 3000리 유형을 어떻게 보냈을까? 방법은 있었다. 그것은 유배인을 남북으로 뱅뱅 돌려 이 3000리를 채우는 것이었는데, 이를 곡행이라 한다. 하지만 곡행은 유배인, 압송관 모두에게 너무 고달픈 일이라 하여 1430년 세종은 형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배지의 거리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는데, 2000리는 600리로, 2500리는 750리로, 3000리는 900리로 규정을 바꾸게 된다. 하지만 왕으로부터 큰 미움을 산 자에게 옛날 관행이 다시 적용되기도 했는데, 정조 때 김약행은 3000리 유형을 받고 왕명에 의해 곡행을 하며 3000리를 다 채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국왕이 죄인을 유배 보내라 하교를 내리면 담당 관청에서 구체적인 유배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죄인의 신분에 따라 관할 관청이 달랐다. 죄인이 관료인 경우엔 의금부에서 유배지를 정했고, 관직이 없는 경우엔 형조에서 정했다. 유배지는 엄격히 법률에 의거 배정되어야 했지만 유배인을 비호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실례로 선조 25년 죄인 홍여순의 유배지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의금부 관원의 사적 정실이 개입된 게 밝혀져 사원부가 그 관리를 탄핵하는 등 조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럼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졌던 유배지는 과연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었을까? 유배자의 이동 경로와 며칠 만에 유배지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의금부 노정기. 여기에 의하면 반나절 만에 가는 경기도부터 24일 반이나 걸리는 함경도까지 전국적으로 336개 고을이 유배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로 조선 팔도가 다 유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관할 관청에서 유배지를 배정한 후 국왕에게 윤허를 받아 유배지가 최종 결정되면 의금부와 형조에선 유배인을 배소까지 압송해갈 압송관을 배정하는데, 유배인의 신분에 따라 압송관이 달랐다. 이처럼 유배인의 지위에 따라 압송관의 차등을 두어 비록 죄인의 신분이더라도 국가에선 예의를 갖추었던 것이다. 죄인의 유배지를 적은 배소 단자가 작성되면 해당 관청은 압송관에게 마패를 지급하여 대개 그 다음날 유배길을 떠나도록 했다. 압송관은 유배인과 함께 멀고도 먼 귀향길의 동행자가 되는 것이었다.
한때는 권세를 누렸을 법한 관료가 모진 고문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통나무 창살이 박힌 술에 실려 어디론지 가고 있다. 술의 주위엔 창을 든 병졸들이 삼엄하게 에워싸고 있어 측근대 접근은 차단된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영화나 사극에서 흔히 봐왔던 장면으로 조선의 관료가 유배길을 떠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유배길은 과연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을까? 자, 과연 이 저렇게 고서는 갔을까요? 조선 명종 때 유배를 떠난 이문건이 유배지에서 기록한 개인 문집인 묵제일기다. 이 일기 안에는 그의 유배길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그럼 이 묵제일기에 기록된 이문건의 유배길을 따라가 봄으로써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조선 유배길의 실상에 접근해보자. 예, 실제 귀향길은 저렇게 참혹하게 갔는지 달리 갔는지. 명종 즉위년, 이문건의 조카인 이휘가 명종의 탄핵서를 제기했다가 능지처참을 당하게 된다. 그 사건에 연루되어 이문건은 유배형을 선고받고 유배지의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문건은 정상품 당상관이었기에 규정에 의거 압송관으론 의금부 서리가 배정되었다. 그래, 배소단자는 나왔어. 배소단자라고 하는 거. 유배지는 경상도 성주로 배정되었습니다. 내일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대접을 하지요. 저렇게 여유가 있나요? 자신을 유배지까지 데리고 갈 압송관을 대접하는 저 모습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으니 웃으면서 얘기해. 제 경비론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 서운치 않게 준비했으니 걱정 마시게. 자, 이문건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의금부 서리 최세웅이 찾아와 유배지가 성주로 정해졌고 내일 출발하자 했다. 술을 거하게 대접하고 또한 그에게 간모자, 목면, 송고도, 흰가죽신, 분투, 귀마개, 비원용 배옷 등을 주었는데 그의 요구가 너무 많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우린 여기서 압송관이 유배인에게 금품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부비체라 한다. 유배길에 드는 압송관의 경비를 유배인으로부터 징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낯선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유배인으로선 압송관의 지나친 물품 요구에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이분은 뭐를 타고 가나 봐요. 말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부인, 부디 몸 건강히 잘 있어. 제가 같이 갈 걸 그랬어요. 그 험한 길을 어찌 여자의 몸으로 갈 수 있겠소. 또한 근신하는 의미에서 그럼 아니 될 것이오. 조선은 위리 안치를 제외하곤 유배인의 가족 동반을 법으로 금하진 않았다. 하지만 가족을 데려갈 경우 유배길이 힘들고 외딴 곳에서의 생계도 막연했으며 무엇보다 근신하는 모습을 상부에 인식시키고 싶어 했기에 유배인들은 가족 동반을 스스로 자제하였다. 야, 그렇지만 이제 말을 어디 뭐 소달구제 치려고 묶여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장면이. 여자의 몸으로 유배지를 가보기는 어려웠으므로 죽는 날까지 부부가 떨어져 지낼 각오를 해야 했다. 그래서 남편이 유배를 떠나면 부인은 자신의 채취가 묻어있는 속옷을 주었다 한다. 이처럼 조선의 유배길은 삼엄한 경비 속에 달구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아닌 비교적 서정적이고 느슨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양반 관료의 경우 국가에서 마패가 나와 말을 타고 유배지로 이동했고 노비도 데려갈 수 있었다. 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지만 말하면 관직이 외유가 없는 일반 그렇네요. 사족의 경우 그들이 직접 말을 사야 했으므로 재력이 없는 사족에겐 그야말로 고통의 유배길이었을 것이다. 출발 첫날 유배길인데 이상한 것은 압송관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네요. 이처럼 압송관은 별도의 여정으로 따로 가며 유배인을 정해놓은 숙박지에서 만나 확인하거나 심지어는 유배지에서 만나기도 했다. 도주에 우려가 없는 유배인인 경우 그러한 방법이 서로에게 편리했을 것이다. 자, 양지거울을 지나는데 나와 있어요. 벌써 수령이. 이것 봐요. 오시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내 이 거울에서 묵어가야겠어. 아니요, 어서 가시죠. 자, 이리로. 유배길의 숙식은 유배인의 부담이 원칙이었지만 경유지 수령이 제한적으로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야, 저희 거울에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여정에 보태 쓰시지요. 숙식을 해결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뭘 이런 것까지. 잘 쓰겠어. 이처럼 경유지 수령들이 유배인에게 여비를 보태주기도 했는데 그걸 행자라 한다. 유배인이 고위 관리일수록 도를 넘는 대접도 성행했는데 이는 유배인이 언제 중앙에 복귀할지 모르기에 지방관의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격이었다. 하지만 지나치면 화를 입는 법. 야, 높은 사람이 갈 땐 대단했겠어요. 이처럼 유배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나친 호의를 받는 자들은 처벌되기도 했다. 가마를 타고 간 경우. 이문건은 유배길 4일째 낮에 충북 괴산에 도착한다. 조선은 유배인이 하루에 몇 일을 가야 하는지를 의금부 노정기에 정해놓고 있는데 그럼 이문건은 규정대로 유배길을 갔는지 비교해보자. 의금부 노정기를 보면 이문건의 유배지가 속한 경상도의 경우 하루 88.11을 가도록 되어 있다. 이문건이 3일 반 만에 한양에서 300리인 괴산에 도착했는데 이는 하루에 85.71을 간 것이므로 이문건은 압송관 없이도 거의 규정대로 유배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괴산에 있는 처갓집에 들르면서 흐트러지고 만다. 저같이 여기 있었구만. 추정도라면 유비 한번 가볼 만하네요. 아, 저같집에 같아요. 수고하네요, 제가. 저 말 타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어서 오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영광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고생은요. 아이들이 고생을 했지요. 어서 들어가세. 어서 들어가. 내일 일찍 떠나야 할 터이니 푹 자두게. 장인어른 성묘도 하고 아는 사람들도 만날 겸 며칠 묵고 가려고요. 아니 그래도 되겠는가? 며칠 지체한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내 자네만 믿네. 처가에 들른 이문건은 그곳에서 3일을 머물게 된다. 이처럼 유배인이 유배길에 시간을 지체한 예는 여러 유배 일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북천일기라는 건데 윤양래.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북천일기로 유명한 윤양래는 유배길에 선친의 묘소에 들려 성묘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기생의 집에 머물다 가기도 했다. 조선은 유배인이 도착 날짜를 어긴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루 3, 40리만 가는 유배인들이 생겨나자 너무 느슨해졌다 하여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이문건은 머무는 동안 그 지역 관리들로부터 후한 접대를 받았으며 친지들과 오붓한 시간도 보내게 된다. 아이고, 즐거워 보이십니다, 그려. 잘 찾아오셨구려. 예. 유시오. 나의 압송관이요. 자, 이리 올라오시오. 아, 예, 그럴까요? 압송관이었던 최세홍은 이문건보다 이틀 뒤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난다. 저기도 의금부 서리밖에 안 되면서 그래도 꽤나 좋네요.
술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텐데요. 아이고, 고맙다. 저 술이 하를 부를 것 같아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 너무들 하십니다. 그 죄인한테는 그렇게 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요? 아니, 뭐라고? 압송관의 술 주정으로 이문건은 자신이 유배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처갓집에서 3일을 머문 후 이문건은 처가에서 준 노비를 더 데리고 다시 유배길에 오른다. 압송관의 술 주정 외엔 별탈 없이 규정보다 3일 반 늦은 11일 만에 이문건은 자신의 유배지인 경상도 성주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23년이나 되는 길고도 외로운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머나먼 타양 땅으로 추방된 조선의 유배인. 그들은 유배 생활 자체의 괴로움과 정치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하지만 유배라는 극악한 현실을 자신의 예술, 학문, 문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은 이들도 있었다. 김정희의 추사체, 정약용의 목민심서, 안조원의 만원사. 이것들이 바로 유배지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운 작품들인 것이다. 이 중 안조원의 만원사는 문학적 가치 외에 조선 유배인들의 비통한 심경과 유배 생활의 실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럼 만원사를 통해 조선의 유배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정조 즉위년 대전 별감이었던 안조원은 국왕을 잘못 모신 죄로 한양에서 2000리 길인 추자도에 유배되게 된다. 출몰사생 삼주야로 노지우고 다칠지니 수로천리 다 지나서 추자섬이 여기로다. 보이나니 바다이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풍도섬이 어디매요 지옥이 여기로다. 아직 배멀미가 멎지 않은 것 같소. 좀 쉬었다 갑시다. 아따 좀만 잡숴. 다 왔는데. 어여 갑시다. 아이고야. 안조원의 대전 별감직은 그리 높지 않은 관직이었기에 그는 유배길 내내 빨리 가라 재촉하는 압송관에게 시달려야 했다. 아유. 어서 오시오. 나는 추자섬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멀고 외진 곳인지는 몰랐어. 그래, 고생 많았어. 이런 섬에도 사람이 살다니. 원. 암요, 농사가 잘한데 사람 살기 힘든 곳이지요. 근데 우리 고을에 또 잎 하나가 늘었으니만 입 하나가 늘었다. 아주 가난한 섬이었군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부탁 좀 합시다. 아 우리 식구들끼리도 걱정인데 안 되지라. 딴 데가 살아보슈. 이 지배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지배가 주인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 조선의 법전엔 유배인의 숙식에 관한 뚜렷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이처럼 안조원이 이 집 저 집 거처를 구걸하러 다니는 걸로 보아 유배인의 숙식은 민가에서 해결한 걸로 사료되며 관에서 의무로 정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군요. 야, 이거 경우에 따라서 황당합니다. 제 힘으로는 거처를 구할 수 없으니 나리께서 좀 구해 주십시오. 굶어 죽게 할 수도 없고. 아, 참.
자네가 좀 알아봐 주게나. 예, 나리. 유배인의 관리 책임은 유배지 수령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배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수령의 도리였다. 근데 저렇게 마녀는 볼 게 없겠어요. 좀 부탁 좀 하세. 할 수 없죠 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건 유배길에 쓰고 남은 것인데 설마 평생 같이 살자는 건 아니겠죠? 설마요. 죽기 전에 풀려나야죠. 거 눈치껏 잘하셔. 다 당신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야죠. 안종원은 관아의 협조를 구해 겨우 거처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유배인을 들인 집의 주인을 보수 주인이라 하며 유배인은 이 보수 주인에게 잘 보여야만 끼니를 얻어먹을 수 있었다. 그냥 자는 것보다 이거라도 덮는 게 나을 것이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잘 주무시오. 근데 뭐예요? 저녁은 안 먹습니까? 거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오. 요즘 우리도 곡식이 없어서 두 끼밖에 안 먹소. 예. 아이고. 정말 저런 여기는 아주 귀향살이 아주 똑똑히 하는군요.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저절로 밥 먹고 방 밥 한 되는 줄 칸에 알았잖아요. 주인 들면 나그네는 잘 데 없어. 띠자리 한 입 주어 처마 밑에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좀생도 화두할사. 많이 드시오. 고맙소.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 쓸은 보리밥에 장 한 종시라.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 올랐으랴.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 대동 실었으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 버렸으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탐차하였으랴. 안종원은 되돌아갈 수 없는 먼 육지를 보며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안종원은 유배인의 신분이지만 섬 내에서는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배인의 행동 반경은 어떻게 구분되었을까? 그러게요. 크게는 안종원처럼 유배지 고을 내로 제한하는 경우와 집 내로 제한하는 안치로 구분된다. 안치는 요즘의 가택연금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그렇네요. 특히 위리 안치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쌓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고 생필품 등은 울타리에 내놓은 구멍을 통해 전달했다는데 유배인의 심경이 어떠했으랴. 관아에선 매달 초하루와 보름 유배인을 관아에 출두시켜 점고를 받게 했는데 점고란 유배인이 도망가지 않고 잘 있는지 출석을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 관료들에겐 잘 시행하지 않고 수령이나 아전이 한 번씩 찾아가 살펴보는 게 전부였다. 네, 참 기가 막힌 참 신세죠. 어이, 이리 좀 앉아보시오. 예. 자네는 언제까지 공짜밥 먹을란가? 이제 완전 거꾸로. 이제 고기 연마을 유배인은 정승집 아들인데도 나무였고 집신이었고 동료까지 해대면서 그 주인집의 양식을 보탠다는데. 어? 아 왜? 내가 틀린 말 했는가? 틀린 말 했어? 아닙니다. 아 낯짝이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저럴만도 하죠. 자기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보수 주인의 푸념에 안종원은 동량까지 나서게 되는데 한때 국왕의 지근거리에서 관료를 지냈던 그였으나 유배살이를 해내기 위해선 그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착한 여자. 신세가 정말 처럼 들어. 그래요. 잘 생각했어. 그래야지. 지난 일들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여. 오늘 배부르게 먹는 게 그게 중요하지. 많이 먹고 힘내서 이젠 나무도 여다 팔고 그래야 방앗간이라도 더 들리지. 언제까지 처마 밑에서 잘 수는 없잖여.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참 그렇게 넘겼을까요? 눈물 겹군요 정말. 이처럼 기약 없는 귀양살이의 비통함과 외로움 속에 안종호는 조선 장편 유배 가사인 만원사를 짓게 되었으며 만원사의 끝 구절은 유배인의 간절한 소망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설은 원정 비나이다. 책력도 해묵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노염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천사 만사 탕척하고 그만저만 서용하사 끊어진 옛 인연을 고쳐 있게 하옵소서.